이렇게 간단할 일일 줄을 몰랐네. 오늘 할게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나갈 거야. 알겠지? 이거 나가고 이제 2개 남으면 끝이에요. 확통. 그냥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질 거야. 그 학교별로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쭈루루 이제 집중적으로 해드릴 건데 뒤에 있는 부분까지는 한 번씩 계속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거 나가고 수능 특강으로 한 번 더 마무리하고 그거는 이제 좀 빨리 끝날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을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서 문제풀이 위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그거는 한 2-3번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수능 특강 같은 경우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웬만하면 선생님이 이제는 스텝 1 정도 부분은 안 풀고, 그러니까 레벨 1은 안 풀고, 대표 문항 풀고 레벨 2에서 찝어서 해주거나 아니면 레벨 3만 풀어드릴 거야. 그러니까 대표 문항 레벨 3. 그럼 레벨 1, 2는 숙제. 뭔 말인지 가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발췌해서 풀어준 다음에 레벨 3는 같이 하나하나씩 풀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림포스 하는 것처럼 선생님 고난도 문제는 어떻게 해? 4문제 있으면 한두 문제 아니면 2-3문제 풀어주고 니네 보러 나머지 풀라고 하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야. 왜냐면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보셔야 되니까. 그럼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이항 분포 들어갈 건데 요거는 이제는 바로 들어갈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 얘들아. 중3 애들 보면은 여기 잘해. 중3 애들 여기 가르쳐주면 진짜 통계 첫 단원 딱 들어가면 잘해. 기억하는 애들. 특히나 이제는 중3, 지금 우리는 3월 달이지만 한 2학기 들어가서 이제는 선행 다 한 애들 있지. 중3 2학기 거 선행 된 애들. 그런 애들 보면 잘해. 진짜 깜짝 놀랐어 선생님들. 니네도 잘할 거야.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별량을 그냥 X라고 놓을게. 알겠어? 그 새끼가 뭐 성적일 수도 있고 키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으나 별량을 그냥 X라고 놓을게. 그럼 그 녀석이 X1, X2, X3, X4 뭐 이렇게 여러 개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녀석들을 I라고 놓을게. 되셨나?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뭘 구할 거야? 당연히 별량 나왔으니까. 평균. 그지? 평균 있고. 또 뭐가 있어? 분산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을 거야. 그럼 얘는 별량 나왔으면 도수라는 말도 있을 거예요. 도수라는 거는 빈도수.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중학교 때 거 그대로 가시면 돼. 중학교 때 그대로 가시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는 뭐,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그지? 우리가 너무 평화로워서 이상해. 너무 저쪽에서 일어나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쟁 일어나고 있잖아. 그치? 그 러시아랑 이제는 우크라이나랑 일어나고 있으니까, 기본은 러시아가 침공을 한 거죠. 그럼 어찌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세상이 자국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연결고리가 많잖아. 그치? 여기에서 한번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무슨 가격 폭등하고 난리 나고 막 이러잖아. 맞아요? 제일 재밌는 얘기가 그거였어. 예전에 한참, 지금도 아직 남아있기는 한데 한참 붐이 일었던 게, 니네 피자 좋아해? 피자? 또 지금도 보면은 피자 저렴하게 파는데 어디 있어? 이름? 상호? 몰라? 어머? 그렇지. 피자헛은 조금 비싸잖아. 근데 진짜 저렴하게 나온 브랜드들이 있었잖아. 피자스쿨이라든지, 그치? 또 뭐 있었지? 피자마루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근데 그게 우후죽순 생겨나다가 망한 거 알지? 여전히 선생님 동네에도 장사 잘 되는 데 있어. 근데 그게 수가 엄청 늘어났다가 갑자기 망했어. 많이 망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개수도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치즈값이 폭등을 해갖고.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 중국 애들이 걔네는 세계 공장이라고 부르면서도 세계 블랙홀이라고도 부르잖아. 걔네가 뭐 하나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물량이 딸려. 그래서 예전에 치즈를 걔네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존내 사들여갖고 전 세계 이제는 수입량의 몇 % 이상을 걔네가 다 가져가갖고 치즈값이 폭등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제 가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다 생각을 하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녀석을 봤을 때 그 안전자산이라는 걸로 이제 몰리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것 중에서 안전자산 기준이 되는 거 뭐 있어? 전 세계에서. 뭐, 새끼도 이거 고등학생인데 아는 게 없어? 기축통화. 기축통화 뭐야? 달러는 웬만한 데 다 되잖아. 원화가 기축통화는 아니잖아. 우리가 쓰는 원화가. 원화 어디든 갖고 가면 다 거래가 돼요? 안 되잖아. 관광지나 막 이런 데나 좀 되지. 동남아 이쪽이나. 미국 가고 20박스 이랬는데 20달러 내라고 했는데 갑자기 2만 원 딱 내주면은 걔네가 오호 하고서 좋아하겠냐고.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위험할수록 이제는 안전자산으로 가기 때문에 기축통화라든지 아니면 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겠지? 우리 기분 좋아지자. 금을 내가 3개 가진 새끼가 있고, 뭐 순서대로 가진 거지. 1개 가진 새끼, 뭐 2개 가진 새끼, 3개 가진 새끼가 있다라고 치자. 이해 갔어? 그러면은 1개를 가진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5명이야. 2개를 가진 사람이 3명이야. 3개를 가진 사람이 2명이야. 이해 갔지? 그럼 우린 얘를 이렇게 봤을 때 이 녀석을 뭐라 불렀어? 별량이라고 불렀고, 얘를 도수라고 불렀단 말이야. 이해 가나?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뭐 할 거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했었잖아. 그치? 그럼 어쨌든 평균만 해보자. 평균을 구해보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평균을 구하면은 하나 가진 새끼가 5명인 거니까 1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그치? 2개 가진 새끼가 3명이니까 2 곱하기 3이 될 거고, 3개 가진 새끼가 2명이니까 3 곱하기 2가 될 거란 얘기야. 그럼 평균을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평균 구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평균 구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3이요? 뭐? 한 개 가진 애가 5분, 3분, 2분. 얼마로 나누죠? 야, 이거 그렇지. 야, 니네 환장을 하시겠네. 니네 시험 봤어. 평균 어떻게 내? 다 더해서 과목수로 나누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내가 우리 반의 수학 평균을 내고 싶어. 이 새끼 따진 다음에 다 더해서 반 인원으로 나누잖아. 아예 1개 가진 게 5명이라니까. 3명이라니까. 2명.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갔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거 평균이란 말이야. 근데 그 평균을 내가 조금 특이하게 쓰고 싶어서 하나 가진 놈, 2개 가진 놈, 3개 가진 놈이 있는데 얘네들을 따로따로 써도 상관없지. 이해 가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야. 1 곱하기 10분의 5, 2 곱하기 10분의 3. 되나? 이해가? 그러면은 내가 얘를 봤을 때 10분의 5라는 거는 총 10명 중에 5명이란 얘기지. 10분의 3이라는 건 10명 중에 3명이지. 그럼 그거를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1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 10명 중에 5명이다지. 그럼 1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뽑힐 확률은 10분의 5란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10분의 3이란 얘기지. 그럼 얘는 10분의 2가 되겠네. 내 말 이해 갔나?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계산했더니 1개를 가질 사람이 뽑힐 확률이 10분의 5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P1이라고 놓을게. 확률이니까. 그럼 2개를 가질 사람이 P2예요. 3개를 가질 사람이 P3예요. 그럼 좀 전에 뭐라고 했어? 별량을 우리가 그냥 XI라고 놓자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 새끼를 X1으로 놓을 수도 있고 X2로 놓을 수도 있고 X3로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가?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줘? 되나? 되나? 이해 갔지? 여기까지 이해 가는가? 그럼 여러분들 수1에서 뭐 배웠어? 수열의 합 배웠잖아. 그치? 수열의 합 하면 뭐가 돼? 시그마 요지를 하고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잠깐 줘보고 좀 이따 할 거야. 되셨나? 그럼 얘네들처럼 원래는 별량을 갖고서는 요지라를 했었는데 그 놈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도수였단 말이지. 근데 나는 그거 이제 뭘로 바꿔줄 거라고? 확률로 바꿔줄 거라고. 이해 갔나?
그럼 그 별량 x를 여기다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쓰고 너에 해당하는 거를 x1, x2, x3 너에 해당하는 거를 p1, p2, p3 이렇게 나왔을 때 요 녀석을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는 별량이 아니라 확률을 대변하는 변수,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확률 변수마다 나오는 각각의 확률을 p1, p2, p3 띠띠띠 가서 pi라고 표현을 해줄 거란 얘기야. 이해갔냐? 그럼 이 확률 변수와 확률의 어떤 대응 관계를 나타낸 거를 확률 분포라고 불러준다고. 이런 대응 관계. 되셨어? 한 개를 가질 확률이 얼마? 10분의 5. 두 개를 가질 확률이 얼마? 10분의 3. 그럼 x1을 가질 확률이 얼마? p1. x2를 가질 확률이 얼마? p2. 이렇게 확률 변수와 확률과의 어떤 관계를 나타낸 게 우리가 제목에 나와 있는 확률 분포란 얘기야. 이해갔나? 이해갔어? 그럼 얘를 봤을 때 우리가 이 확률이라는 녀석이 뭔가 동떨어지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일정하게 나와준다면 그 녀석을 대응 관계를 일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뭔가 이 변수와 이 변수의 대응 관계를 우리는 뭐라 불렀었어? 규칙만 지켜준다면 어떤 일정한 규칙만 지켜준다면 그걸 함수라고 불렀잖아. 그치? 그럼 이 녀석을 표현을 했을 때 얘가 1일 때 나올 확률이 얘예요 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확률인데 확률 변수 x가 이게 나왔을 때 그때마다 나올 확률 이렇게 표현을 해준단 말이야. 이해가셨나? 그럼 요런 것들을 봤을 때 요게 확률이 되는 거고 얘는 px는 xi가 뭐식이다 이렇게 나온 거. 거기에는 pi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해가셨나? pi에 관한 어떤 식이 들어온다고. 그럼 얘는 확률 자체를 구하기는 할 건데 확률 변수 x에 관한 어떠한 일정한 식이 주어졌으면 나는 이 식을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그냥 이름이 이렇게 지워져 있다고. 그게 질량 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얘하고 얘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무조건 pi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많이 갔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px는 xi인데 px는 얼마라고 할까? ax 플러스 뭐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때 확률 변수 x가 0, 1, 2 이렇게 된다. 되셨어? 그러니까 얘는 문제 쓰기를 잘못 썼네. px는 x 이렇게 해놓고 이런 소리 나.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럼 x 대신에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을 때마다 뭐가 나올 건데 그거는 x에 관한 어떤 함수식이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런 함수식들을 뭐라고? 확률 질량 함수다 라고 불러준다고. 되셨나? 그럼 얘가 좀 전에 이거 썼던 건 뭘 뜻하는 건데요. 얘는 그 확률 자체를 뜻해주고 싶다고. 그럼 이 확률 각각을 얘기하고 싶을 땐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얘기야. 됐나? 그럼 모든 확률 변수를 똑똑똑 해서 다 확률을 더했더니 그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야? 내 확률의 총합은 얼마겠어? 그렇지, 1이 될 수밖에 없지. 얘가 일어날 확률, 일어나지 확률, 안 할 확률 뭐 써서 해서 다 더해주면 항상 1이잖아. 여기까지 된 거죠? 되셨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는 요 녀석을 갖다가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수열의 합까지 가서 표현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럼 얘는 확률 변수라는 녀석이 xi가 있으니까 그 녀석을 갖다가 어떻게 쭈쭈쭈 갈 때마다 그때마다 pi 누군가가 나올 거라고. 됐나? 그럼 좀 전에 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요 녀석의 평균을 구하려고 했더니 어찌됐든 간에 나는 얘를 싸그리 더한 후. 그지? 요것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갔나요? 그럼 i라는 새끼가 0에서부터 n까지 있다라고 치자. 니네가 좋아하는 걸로 할 거면 1부터 n까지 있다라고 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 이해 가나? 근데 횟수를 따져보면 항상 빵번부터 가기 때문에 0부터 쓰는 게 맞아. 근데 하나씩 써볼게 그냥. 되셨나? 그럼 이 녀석이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곱하기 뭐? 요거를 해주면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되는 거지.
얘가 그럼 x의 평균을 난 뭐라고 쓸 거냐면 m이라고 써줄 거야. 선생님 왜 m이라고 씁니까? 얘가 mean 해가지고 영어 0단어 있잖아. mean. 동사로 쓰면 뭐야? mean. 의미하다. 명사로 쓰면 평균이야, 평균. 알겠어? 그 평균이라는 다른 말이 뭐냐면 expectation. 기대값이라고 불러.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 이렇게 해주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되셨나?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의 평균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대. 뭔 말인지 가시지?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럼 그 녀석을 봤을 때 이제는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수열을 이용해서 표현한 거야. 뭘 얘기를 할 거냐면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은데 분산이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얘의 정의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편차 제곱한 것들의 평균. 요거. 됐어? 그럼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이 녀석을 구할 때는 편차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평균을 기점으로 얘 의미가 이거야. 평균을 기점으로 별량들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분산이야. 이해 갔어? 그럼 얘하고 동일한 표현으로 갈 수 있는 걸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데 이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을 통틀어서 둘 다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요거를 삼포도라고 부를 거야. 삼포도라는 의미가 뭐라고? 요거라고. 이게 삼포도의 의미야. 되셨나? 선생님 많이 가. 편차는 알고 있잖아. 선생님 지금 얘기는 안 했는데 편차는 알고 있잖아. 편차는 뭐야? 편차. 미친 새끼. 이렇게 노는 거야. 알겠어? 얘가 의미가 되는 거야. 그리고 특징을 봤을 때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돼. 편차의 총합이 1이야. 0이야. 나 1이라 썼냐? 미친 새끼. 0이야. 도라이. 편차 총합은 0입니다. 항상. 되셨나? 선생님 갑자기 뭐 확률 분포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갔네요. 요거를 알고선 저걸로 다시 넘어가면은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해. 그냥 용어가 저렇다라는 것만 알려드린 거예요. 초반에. 됐어? 여기까지 따라와요? 지금 자꾸 이제 중등 얘기하고 있는 거야. 중등에서 이거 다 한 거예요. 삼포도까지. 되셨나? 그럼 요 녀석들을 갖다가 이제 해볼 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시니까 삼포도라는 새끼는 평균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 싶대. 자료들이. 그러니까 별량이라는 건 자료니까. 이해 갔지? 그럼 나는 이 삼포도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평균이라는 새끼를 갖고는 전체적인 밸런스는 알 수 있으나 그 자료들의 특징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야. 평균으로는. 이해 갔어? 단순한 얘기 해줄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지? 그럼 삼성전자 연봉 따진다고 치자. 근데 연봉 따지고 있는데 사원들 막 연봉을 따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재용 들어갔어. 그 연봉이 어떻게 돼?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되냐고. 이재용 연봉을 끼워 넣었다고. 그럼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되냐고. 개 증가하지 증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들어가면은 초봉이 뭐 5천 6천 한다고 하더만 선생님도 정확하게 몰라. 초봉이 5천 6천 한대. 그럼 거기에서 좀 있었던 사람들이 1억이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이해 갔지? 아우 좋겠다. 1억이라고 치자. 그럼 연봉이 평균 연봉이 1억이야. 그래서 어떤 새끼는 9천만 원, 어떤 새끼는 8천만 원, 어떤 새끼는 1억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재용 들어갔어. 들어가서 연봉이 막 한 200억 이랬단 말이야. 그럼 얘네 연봉 어떻게 돼? 평균 치면
개 많이 올라가지 그냥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 갔어? 그럼 얘네가 100억, 200억 딱 들어가고 평균 연봉이 예를 들어서 23.5억이라고 치자. 그럼 이 새끼들 어때? 괴리감이 생겨버리지? 뭔 말인지 얘가? 그럼 평균 자체는 따질 수는 있는나 이 녀석이 이 자료들의 별량들의 특징을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거라고. 이해 가셨어? 그럼 뭘 쓰라고요? 그것 때문에 삼포도를 쓰는 거라고요. 되셨나? 이 삼포도를 쓰면은 좀 전에 봤듯이 평균이 암만 23.5억이 나왔어도 실제로 그 평균으로부터 자료를 따져보면은 얘가 이게 평균이 23.5억이면 나도 24억 벌고 싶다. 24억이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자료가 얘는 어떻게 되겠어? 존 내리막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그 한 명만 여기 있고.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자료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뭔 말인지 가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보고선 사람들이 그 자료는 정말 그냥 자료의 배열 자체가 개판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연봉을 내가 따졌더니 얘가 없어. 다 이쪽 사이에서 놀아. 이해가지? 그러면 평균을 기점으로 이제는 이게 아니고 평균을 기점으로 따지면은 대부분 막 여기에 모여 있겠지. 그럼 이 자료들의 구성을 나는 봤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료가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 갔어? 선생님 이해가? 그러니까 고르다는 골고루의 의미가 아니야. 고르다라는 의미가 뭔지 알지? 그러니까 골고루가 아니라고. 선생님 이해가? 아니 그러니까 니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들 그게 뭐 구슬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 알겠어? 그런 건데 모아놨을 때 요 정도만한 구슬들만 다 모아놓으면은 굉장히 배열이 깔끔하겠지. 그런데 그 구슬이 하나는 이만하고 하나는 막 이렇게 생겼고 어떤 새끼 막 이렇게 생겼어. 하나는 막 이래. 그럼 얘는 어때? 배열을 했을 때 중구난방이지. 그러니까 고르지 못하라는 거는 골고루 가지 못했다가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있다는 얘기야. 고르다라는 거는 하나에 거의 밀집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 선생님 말이 갔어요? 그러면 그 녀석을 봤을 때 분산이라는 새끼를 봤더니 구하는 방법,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 편차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라고 했지. 왜 굳이 저렇게 구해주는데요?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편차의 총합이 얼마라고 했어요? 0이라고 했지. 그럼 평균적으로 그 자료들이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 싶은데 편차의 합 자체가 얼마야? 빵이잖아. 나는 합해서 전체 개수로 나눠 번져야 평균이 나올 건데 이 새끼는 합했죠 번졌더니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빵이 나오니까 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편차라는 녀석이 총합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평균이 하나 나와 있으면 한 새끼는 위로 올라가 있고 한 새끼는 내려가 있고 한 새끼는 뭐 여기 있고 한 새끼는 또 내려가 있고 한 새끼는 올라가 있고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 차이들을 다 더해져 버리면 항상 빵으로 귀결되게 돼 있어. 아시겠어? 실제로 저기에서 아까 숫자 나왔던 거 평균 구한 다음에 편차 구해보시면 금방 나와. 알겠니? 그것까지는 안 구할게. 그럼 그 편차들이 다 빵이야. 그럼 얘는 뭐야?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마이너스란 얘기고 위로 올라가 있으면 플러스란 얘기지. 이해가 안 가? 맞잖아. 평균보다 더 많으면 플러스고 평균보다 적으면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평균을 빼주는 거니까. 시율이 됐어? 아니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 나올 거 아니냐고. 된 거야? 답 환장하게. 이 지워도 되지? 그래 구해. 시간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썩어놓은 새끼고 중3 때 공부 더럽게 안 했나 보네. 야 이거 통계 파트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거나 숫자 쓰고선 한번 구해볼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내가 여기에 시간을 보낼 지금 그 건덕지가 없는데 10점, 20점, 30점, 40점 뭐 이렇게 갈까? 50, 50이니까 100이네. 됐나요? 그럼 요거를 인원수까지 가지도 않을게. 그냥 간단하게 가자고. 다 더하면 100이지. 4로 나눠주지. 그럼 평균은 얼마야? 25잖아. 그럼 편차를 구해주면 이 새끼 25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15고 얘는 마이너스 5고 5고 15 되지. 합하면 얼마냐고. 0이잖아. 그럼 이 편차들이 평균을 기점으로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보고 싶다고. 너는 3칸 너는 2칸 이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몇 칸 떨어져 있나요? 이걸 보고 싶다고. 그럼 나는 편차를 다 더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4로 나눠줘야 되는 게 맞지. 근데 편차의 합이 항상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럼 평균 구할 수 있어 없어? 어떤 자료를 들이밀어도 무조건 합이 0이니까, 편차의 총합은 0이니까 나는 평균을 못 구해. 그러면 그게 0이 되는 이유를 봤더니 요런 마이너스들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이해가? 그럼 니네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방법은 뭐가 있어? 그렇지, 제곱하거나. 그렇지, 절대값. 다 알고 있는 거야. 제곱을 하거나 절대값을 쓰면 되는데, 이 제곱을 하거나 절대값을 했을 때 그 용어 자체가 제곱을 해갖고 평균을 구하는 거를 표준 편차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알겠어? 절대값을 해서 구해주는 거를 평균 편차라고 불러줘. 근데 요거는 고등 과정에서 다루지 않아. 알겠어? 이게 좀 더 편안한가 봐, 쓰기에. 그러니까 애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런가 봐. 그래서 제곱을 해서 양수로 만드는 방법, 즉 표준 편차만 사용을 한다는 얘기야. 절대값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해 갔어? 그럼 제곱, 아까 분산이 뭐라고 했어요? 편차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라고 했지? 그럼 구해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25 더하기 25 더하기 25 더하기 225 된 거지. 450에다 50이니까 500이죠? 그 500을 4로 나눠 번지니까 뭐가 되는 거야? 250에다가 125 되는 거지? 이해 갔어? 그럼 그때 이 값을 나는 뭐라 불러? 분산이라고 불러주고, 매번 이렇게 쓰기가 거시기 하니까 요 놈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선생님 X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런 별량. 별량은 이제 앞으로 별량으로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확률 변수. 그럼 여기에 이제 인원수 나오면 그것도 뭐야? 인원수로 안 쓰고 확률로서 써줄 거기 때문에 확률 변수. 그 둘의 관계를 확률 분포, 관계식을 확률 질량 함수. 되셨어? 선생님 많이 가. 그러니까 얘는 X, 그 확률 변수들의 분산을 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간 거야.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얘는 시그마 제곱이라고도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야. 얘 기호가 그렇다고. 근데 분산이라는 새끼가 좀 전에 그 했듯이 뭐야? 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한 거잖아. 그럼 원래 있던 숫자보다 크겠어, 작겠어? 크잖아. 그러니까 제곱을 한 거니까 제곱의 반대가 뭐야? 그렇지, 제곱근이지. 그렇지, 루트. 그러다 보니 그 녀석에 대한 분산 말고 표준 편차라는 걸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셔. 제곱을 했으니까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제곱근 구해야 되니까 그 녀석의 요거. 그래서 얘는 뭐? 시그마의 제곱이다 해서 얘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양의 제곱근이니까 절대값 안 쓴 거예요.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가요? 오케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내가 아까 시그마를 써서 표현을 해봤잖아. 그치? 그럼 요런 녀석들을 이제는 나는 뭐야? 중3 때 했던 거를 답습을 해본 거란 말이야. 이해 갔지? 그럼 그런 녀석들을 표현을 해보고 싶다고. 어떻게? 확률 변수 X, 확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녀석을 표현을 했더니 얘가 뭐? 갈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럼 그때 마다마다의 확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 1이라는 거. 확률 총합은 100%. 됐어? 너의 확률, 너의 확률, 너의 확률, 니네가 가진 확률 싹 더하면 얼마겠어? 100%겠지. 이해 갔어?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되는 정도가 어떤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 놈이 얘가 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지 않단 말이야. 뭔 말인지 가나? 확률 변수에서 따질 때는 그냥 딱딱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항상 1.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전체 확률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요 녀석을 봤을 때 어떻게? 얘를 갖다가 우리가 썼던 수원에서 썼던 수열의 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시그마. 요거를 봤을 때 아까 썼더니 뭐가 됐어요? 나는 평균이라는 걸 구했을 때 어떻게 된다? 총점을 총도수로 나눠줬잖아. 그치? 그런데 아까 보여줬던 게 뭐야? 총점 나오기 전에 그 별량들하고 얘네가 가진 개수들, 도수들, 그 곱을 요걸로 나눴을 때 따로따로 써줬었지. 기억나 안 나? 이해가지?
그러다 보니 얘는 어떻게 됐었어? 별량 곱하기 각각의 확률이 됐었잖아. 맞아 안 맞아? 선생님 말 기억나? 아까 처음 했었던 거.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얘가 뭐 5명, 3명, 2명 이렇게 갔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 원래는 곱하기였는데 전체 10으로 나눴더니 10분의 5, 10분의 3, 10분의 2였지.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어머나, 너란 새끼는 너랑 곱해 번지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곱해서 다 더해 번지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야? 평균이 된다고. 보여주고 이거 다시 갈게. 썩을놈 새끼들. 아까 거 안 지울 걸. 제일 쉬운 걸로 가자. 제일 쉬운 걸로. 아까처럼 뭐 1, 2, 3 있어. 얘가 5명, 3명, 2명 있어. 이게 별량이고 이게 도수야. 된 거지? 그럼 평균은 뭐가 된다고?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데 얘를 총 인원 10명으로 나눌 건데 나는 다시 봤더니 1 곱하기 10분의 5로 쓸 수 있고 2 곱하기 10분의 3으로 쓸 수 있고 3 곱하기 10분의 2로 쓸 수 있는데 뒤에 있는 요 새끼들을 봤더니 뭐야? 각각의 별량이 나올 확률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각각의 별량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 평균이구나. 볼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되셨어? 그럼 확률 분포, 그러니까 확률 변수하고 그 확률에 관한 이 확률 분포를 항상 나는 표로서 표현해 주는 게 제일 편해. 알겠니? 표로서 표현해 줄 건데 그 표로서 표현해 줬을 때 위에 게 확률 변수고 밑에 게 그때마다 나오는 확률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서 봤듯이 어떻게? 위아래를 싹싹싹 둘이 곱해주면은 얘네는 뭐가 된다? 지금 뭐 구했어? 그래, 말 좀 해. 평균 된다고. 알겠어? 어머나! 그럼 나는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선생님 항상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 사사삭. 알겠어? 뭐야? 사사삭. 다 더하면 돼. 그렇지. 사사삭 합 끝. 되셨나? 맞잖아. 맞아 안 맞아? 됐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어머나, 너란 특이한 새끼를 갖다가 그럼 여기 사사삭의 합이니까 얘는 시그마 1부터 n까지 xk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돼? 안 돼? 그럼 그때 평균을 뭐라고 놨어?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인정합니다? 그럼 분산은 어떻게 간다고 했어요? 편차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라고 불러줬었잖아. 그치? 그럼 편차를 구해야 되니까 난 뭐 해야 돼? 여기에다가 다른 색깔 해줄게. 이거 해주면 되지. 이거 해주면 되지. 그럼 거기에다 뭐 할 거야? 얘가 편차 제곱한 거,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이걸로 바뀌는 거라고. 이해 갔나? 그럼 그거 제곱한 것들의 뭐? 평균을 구하라고. 그럼 얘도 이렇게 되겠지. 아하, 분산 너란 새끼는 시그마 이렇게 갈 건데 x, i 빼기 m에 이렇게 되나? 수식을 알고 있어야 돼서 그래. 나중에 문제상에서 수식 나오면 애들이 이거를 그냥 맨날 사사삭만 기억하면 편하긴 하잖아. 그지? 사사삭 편하긴 한데 그것만 기억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상에서 수식으로 쭈르륵 나오면은 그걸 파악을 못해 애들이 아예. 이해 갔어? 인정해야 돼. 그럼 여기를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새끼는 그냥 계산하란 얘기야. 이 시그마에서 변수는 누구야? 이게 나왔어. 얘는 누구에 관한 식이야? K에 관한 식이지. 얘가 변수잖아. 확률 변수. 계속 변하는 게 변수잖아. 그럼 K가 1부터 N까지 변하는 거니까 변수는 K지. 변수 누구냐? I잖아. 아유, 진짜 미쳤나 이것들이. I잖아.
그럼 I 빼고 나머지는 무슨 취급? 상수항 취급. 시그마의 기본 성질이잖아. 그럼 얘네 땡땡에서 3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앞에. 돼요? 환장을 하시겠네? 됐냐? 된 거야? 시율이 너 이 새끼 너는 이것도 배운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럼 얘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i에다가 마이너스 2m xi에다가 플러스 m제곱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저거 정리해 주시면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에다가 요 새끼 했더니 되지? 시그마는 따로따로 써도 되잖아. 그럼 얘는 변수가 아니지? 그럼 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m에다가 아이씨 pi 미안해. pi 써야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에다 뭐가 되는 거냐? xi pi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에다가 여기 앞에 m제곱 붙고 pi 되는 거 맞아? 천천히 가고 있잖아. 잘 봐봐. 그럼 얘는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xi의 제곱 pi지. 그럼 이 새끼 뭐야? 이게 확률 변수지. 그럼 확률 변수 제곱한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요거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확률 변수 x제곱 들의 평균 되는 거 맞아? 얘가? 그럼 거기에다가 요게 뜻하는 게 뭐야? xi pi. 이해를 못했네. 사사삭 뭐라고? 이거 개쉽게 알려주는 건데. 사사삭이 뭐라고? 평균 어려워? 어머? 사사삭 평균이라고. 아니요? 뭔 말인지 이해 안 가? 시율이 된 거야? 어머나. 아니 XK, PK 쓴 것 뿐이잖아. 아 얘 미쳐버리겠네. 야 여기 전혀 어려운 단어는 아니오. 사사삭 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알아 몰라? 알아? 아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라니까? 다 합한 게 뭐라고? 평균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뭐나? 아이씨 이거 K구나. 이거 K로 써야지. 쏘리 되셨어? 아 그래서 그랬어? 그래 그래서 그랬을 거야. 내가 잘못했네. 얘는 XK, PK로 썼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K로. 되셨나? 그럼 여기는 선생님이 그냥 I로 쓴 거야. 헷갈리면 K로 쓰셔도 상관없어. 이거 I로 바꿔주면 되잖아. 헷갈리면. 되셨어? 그럼 얘 자체가 뭐야? 평균이라고. 그럼 M이지. 마이너스 2M 제곱. 됐나? 그럼 얘는 뭐야? P1부터 Pn까지 더하라고 했지. 얼마? 1이지.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지. 그럼 얘는 뭐야? 플러스 M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어머나. 그럼 결론적으로 분산이라는 새끼는 내가 구했더니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잖아. 그럼 잘 봐. 이거의 평균이 얘지. 그럼 제곱한 것들의 평균은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지. 인정해? 세제곱한 것 평균은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지. 그럼 얘 뭐가 돼?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다가 빼기 m제곱이지. 근데 나는 m을 뭐라 부르기로 했어? 이렇게 부르기로 했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원래 평균에 제곱을 해주면 그게 뭐가 된다? 분산이 된다. 기억하셔야 돼. 원래 분산은 뭐라고 했어요?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라고 했지? 다른 식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요 녀석은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빼기 원래 평균에 제곱을 해주면 된다. 이해갔어?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되셨나요? 중요한 거야. 꼭 기억해야 된다고. 문제상에 안 나와 있으면 써놓으셔야 돼. 됐나? 그럼 분산은 뭐 하면 되는 거야?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 기본인데
우리가 나와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푼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고. 됐나? 그거 구했으면 뭐 하는 거야?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나오는 거지. 됐쇼? 그럼 요거를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놈이 나왔을 때 이 식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항상 다른 단원에서도 그랬지만 하나의 식이 나와 있으면 변형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녀석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니네가 알아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분산이 나오고 평균이 나왔으면은 나는 얘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럼 얘 나오고 얘 나왔으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나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돼. 됐습니다. 그러면 저 확률 변수 x들의 성질이 뭐가 있는지를 봤더니 얘가 이런 게 있더라고. 확률 변수라는 녀석을 갖다가 내가 2배를 해줄 수도 있잖아. 그치? 확률 변수들을. 선생님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별량을 다 2배 해줄 수도 있잖아. 별량에다가 다 5개씩 더할 수도 있고 10개씩 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그 확률 변수에 뭔 짓거리를 했을 때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보고 싶었나 봐. 되셨어? 이해 갔나? 그 전에 이 분산이라는 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라고 했어? 평균을 기점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를 분포 상태를 아는 거라고 했지. 그걸 표준 편차와 분산이라고 부르고 산포도라고 불러준다고 했어. 기억나십니까? 그럼 요거를 문제를 물어볼게. 니네가 봤을 때 분산이 큰 경우하고 작은 경우가 있어. 그럼 언제가 자료가 더 고르겠어? 큰 경우. 분산이 크면 클수록 뭐가 되는 거야? 크다는 거는 편차가 크단 얘기지. 그 제곱한 것도 커질 거 아니야. 편차가 크면 클수록 평균에서 멀어져, 가까워져? 멀어지지? 얘들아, 이건 수학 얘기가 아니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아이, 평균 몇 시간 일하세요? 저는 주에 40시간 일합니다. 어머나, 저는 200시간 일하는데. 개 많이 일하는 거잖아. 그럼 평균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아이, 대한민국 성인 남성 일주일에 평균 시간을, 일하는 시간을 봤더니, 42시간 나오더라고요. 몇 시간 일하세요? 저는 40시간 일합니다. 평균 존내 가깝잖아. 몇 시간 일하세요? 72시간 일하는데 존내 멀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편차가 크단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야, 가까이 있는 거야? 떨어져 있는 거지? 이건 상식의 문제라니까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어? 그러면 그 편차들을 갖다가 제곱해서 평균 관계 분산이지. 그럼 분산이 크면 클수록 자료가 고르겠어? 중구난방이겠어? 중구난방이지. 그러니까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 그거는 좀 알고 가자고. 되셨나? 그럼 이 분산을 갖다가 분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떨어져 있는 정도만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고 안 받는지를 찾아보자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평균이 있어. 평균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얼마였지? 1, 2, 3으로 했나? 그렇나? 5, 3, 2로 했었나? 그럼 1, 2, 3이 맞았냐? 그럼 얘는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있을 때 이거 따져보니까 얼마였지? 5. 있는 대로 가자. 확률분포표로 가자. 그냥 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그럼 얘를 그냥 5, 3, 2 이걸로 보는 게 나을 거야. 얘는 별량, 도수. 그럼 여기 봤을 때 뭐가 돼? 확률 따졌더니 5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얼마냐? 아까 했던 거 아니네. 12, 17이잖아. 아까 했던 거 아니잖아. 맞다고? 평균이 이게 아니었는데? 17이잖아. 오히려 10명으로 나누는 게 낫는데. 이렇게 나면 또 그런데. 됐어. 그러면은 그냥 해. 이렇게 일단 쳐.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평균이 얼마다? 그냥 모른다. 이렇게 치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별량이 나와 있는데 그 별량에 대한 값들을 봤더니 얘 10, 20, 30이야. 그럼 얘네 차이가 평균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5였다 이렇게 치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5 차이 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5 차이 나는 거고 얘는 얼마 차이 나는 거냐?
5 차이 나는 거지? 이럴 리가 없어. 0 돼야 되니까. 알겠어? 근데 내가 요 녀석을 갖다가 어떻게 x에다가 더하기 10씩 할 거래. 이해 갔나? 더하기 10씩 할 거래. 그럼 얘 맞아야 되네. 평균 그냥 구하면 얼마냐? 30인가? 30 맞지? 3으로 60이니까 20이네. 그냥 다 맞다고 하지 말고 구해봐. 편차를 구해주시면은 20이잖아, 평균은. 그럼 평균은 20 나왔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 0, 10 이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10씩 차이 나는 거잖아, 평균에서부터. 그럼 내가 얘네를 10점씩 올릴 거라고. 이해 갔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0 되고 30 되고 40 되겠지. 그럼 전체 평균 얼마 오르겠어? 10 오르겠지. 인정해? 맞잖아. 얘네가 정확하게 10점씩 올라갔으면 평균이 10 올라간 거잖아. 정확하게 한 개씩 더 먹었으면 평균이 한 개씩 더 올라간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이 이제는 30으로 되지. 그럼 그때 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여기서도 보이는 거야. 10씩 차이 나잖아. 그럼 10씩 올렸더니 또 10씩 차이 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평균은 뭐 하면 되는 거야? 정확하게 10씩만 차이 나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올리면 되지. 근데 이 차이를 봤더니 평균이 20일 때는 뭐였어요? 마이너스 10, 0, 10이니까 10씩 차이 나지. 평균이 30이 됐을 때도 10씩 차이 나지. 그럼 평균을 기점으로 이 차이 나는 정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더하거나 뺐을 때 분산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2x 이렇게 됐어. 그럼 별량이 뭐가 된 거야? 20 되고 얘는 40 되고 얘는 60 된 거지. 그지? 별량이 2배 해보라고. 그럼 20, 40, 60 된 거 맞지? 이해 가지? 그럼 얘네 평균 구했더니 얼마야? 평균 구했더니 40이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 40이었으니까 40에서 빼주면은 마이너스 20, 0, 20 차이 나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녀석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 했을 때는 이 차이가 10씩 그대로 유지가 됐잖아. 그럼 분산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 갔어? 근데 2배를 해줬더니 뭐야? 원래 10씩에서 20으로 늘어났지. 그러다 보니 분산이라는 새끼는 그 확률 변수 x에다가 더하고 빼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동일하게 올라가고 동일하게 내려가면 그 차이는 일정할 거라고. 근데 배수가 돼버리면은 그 차이가 확연하게 변한다는 얘기지. 선생님 말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에 뭐하고 있니? 배수를 해주고 덧셈을 해줬을 때 평균은 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평균 니네 너무 낮아서 안 되겠어. 니네 수학 평균이 20점이야. 니네 점수 다 2배씩 해. 그러면 수학 평균 몇 배 돼? 2배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원래 평균에다가 A배 되고 더하기 B를 해주면 된다고. 이해 갔나? 그럼 분산이라는 새끼에다가 확률 변수에다가 B배를 해주고 A배를 해주고 B를 더해주면 분산이라는 새끼는 원래 분산에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곱배만큼 돼. 이걸 굳이 증명하진 않을 거야. 알겠어? 그럼 얘는 표준편차라는 녀석은 원래 표준편차 거기가 갖고 있는 확률 변수 x에다가 동이라고 했으면 원래 표준편차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의 절대값이요. 이렇게 간다고. 강조하는 의미로 색깔 다르게 해드린 거야. 됐어요? 이해 가나? 그럼 요 녀석들을 갖고서 이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까 시그마를 통하면은 충분히 다 돼요. 뭔 소리냐면 요 녀석이 시그마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확률 변수가 A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새끼는 뭐가 되는 거야? 확률 변수가 어차피 X니까 A, B는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잖아. 그치? 그럼 얘도 뭐가 돼? A에다가 시그마에다가 X에다가 더하기 시그마에다가 B니까 얘는 B를 몇 번 더했어요. 그것만 나올 거 아니야. 이해 가니 안 가니?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에다가 요거 영향을 받을 거다. 되셨나?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PI가 붙을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새끼 갈 거고 1이니까 B만 남아. 됐나?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 나와 있을 때도 쫄지 마시고 그냥 평균은 다 영향을 받는 거고 분산은 이 녀석의 개수의 제곱배만큼 영향을 받아. 됐어? 그러니까 그 의미를 파악하면 좀 더 괜찮아. 뭐니까? 평균을 기점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분산 표준 편차니까 덧셈 뺄셈일 때는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내려가는 거야. 근데 배수가 됐을 때는 그 다 같이 올라가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왜냐면 2의 배수하고 2한테 배수를 해준 거하고 5한테 배수를 해준 차이는 훨씬 크잖아. 그치? 그 차이가 변해버리게 된다고요. 되셨나? 이거 알아두셔야 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대로 나왔을 때 뭐 이렇게도 나온다고. 이렇게도 나와. 그럼 얘는 시그마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어찌됐든 간에 뭐 하면 되는 거야? 원래 거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지. 됐어? 확률 변수는 그대로 갈 거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 그대로 나오니까 시그마분의 A에다가 원래 평균에다가. 그지? 그럼 플러스 B니까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분의 B. 이런 식으로 가겠네. 돼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갑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식으로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렇게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문제상에서 보면은 이산확률 변수라는 녀석이 나오고 연속확률 변수라는 게 나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으면은. 그럼 이산적이다, 연속적이다 이런 말을 알아야 되거든.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항분포만 하면 이제 끝나요. 되셨어? 그럼 이산확률 변수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이산적이다. 제일 편안한 건 자연수, 정수 이런 느낌. 실수하면 어떤 느낌이야? 알겠어. 그럼 예시를 이렇게 들게. 수직선에서 자연수, 정수를 찍는다 하면은 표시한다 하면 어떤 느낌이야? 그 차이를 보시면 돼요. 수직선을 볼 건데 수직선에다가 니네가 실수를 찍는 거하고 자연수, 정수를 찍는 느낌을 생각을 해봐. 그럼 자연수, 정수를 찍는 느낌하고 실수를 찍는 느낌은 어때? 다르지? 자연수, 정수 찍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찍지? 그럼 실수 찍으면 이렇게 가지. 내 말 이해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수열하고 일반 함수하고 차이점을 보시면 돼. 수열이라는 녀석은 뭐야?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뭔가 살짝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이산적이라고 부르고 떨어져 있는 게 없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연속적이다라고 보면 돼. 그럼 우리는 그걸 봤을 때 뭐 얘는 점이고 얘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 이산가족 들어봤잖아. 그치? 뭔 말인지 이해가? 다를 이자에 흩어질 산자잖아. 그러니까 다른 곳에 흩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흩어져 있으니까 뜨문뜨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돼. 그렇다고 해서 엄청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쭉 연결성이 있는 것보다는 따박 이렇게 끊어져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자연수, 정수. 이해 갔지? 그러니까 얘는 점, 얘는 뭐? 선. 되셨어? 그렇게 보시는 게 나아. 그럼 이 이산확률 변수에 이제 뭐가 들어가? 이항분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알겠나? 그거를 이제는 설명을 할 건데 우선 둘 차이를 봤을 때 여기에 이항분포 들어갔는데 둘 차이를 봤을 때 이산확률 변수는 말 그대로 좀 전처럼 떨어져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하나하나 셀 수 있어. 선생님 다 셀 수 있어요? 아까 n번째까지라고 했으면 개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세지는 못하나 얘는 그래도 정도껏 하나하나씩 셀 수 있고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얘는 표로서 구해주면 돼. 알겠어? 표로서 구해주면 돼. 무조건 표 만들면 되는 거야. 이산확률 분포는. 그럼 연속확률 분포는요? 그 확률을 쟀을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PX는 2, 1 확률. 이거는 뭐야?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0, 1, 2, 3 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가 확률 변수가 2일 때 나올 확률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얘는 P2요.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시를 들면은 키가 160 이상에서 170 이하인 크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160 이상이라고 했으면은 160도 되고 160.1도 되고 160.01도 되고 160.4도 되고 개 많지. 그럼 그걸 하나 일일이 셀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이해 갔나?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항상 뭐냐?
구간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구간으로 가야 되니까 뭐가 돼? 그래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절대 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해 가셨나? 그러니까 딱 나눠져 있는 거야. 이산 확률 변수, 그 확률 변수 x가 이산적인 성질을 갖고 있으면 우린 뭐 만들 거야? 그냥 표 만드시면 돼요. 알겠나요? 걔가 연속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럼 뭐 하면 돼? 구간이니까 그래프로서 풀이를 해주면 된다. 되셨나? 그 그래프에는 항상 구간이 나와 있어요. 되셨어? 그러니까 그런 거야.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나와 있는데 이 새끼가 쭉 봤더니 그래프를 그렸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됐어? 그럼 그 확률 변수의 범위를 봤더니 0부터 4까지래.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럼 그 구간에 해당하는 그래프의 성질이니까 얘는 뭐 이거의 전체 넓이가 확률이면서 1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어차피 이 새끼도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확률 따지면 얘 확률의 총합은 얼마야? 1인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이 갈 건데 그 녀석은 뭐다? 연속적일 때는 얘 그래프로서 표로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이 직선 이렇게 나타냈어. 요만치 잘라서. 그럼 너 이거 확률분포 표로 나타낼 수 있겠어? 안 되잖아. 1일 때 1일 때 이게 아니잖아. 실수 전체 구간이니까. 내 말 이해 갔지?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야.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산적인지 연속적인지만 판단을 하시면 돼. 이산적인 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문제상에 나와. 항상 나오는 게 뭐 공이 뭐 얘는 빨간 공 파란 공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 파란 공이 나올 확률 확률이 나올 개수 그걸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야 그럼 3개 2개 있었으면은 어쨌든 5개 다 뽑아도 빵개부터 5개까지밖에 안 되잖아. 그럼 총 6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뭐 더 할 게 없다고. 이해 갔어? 근데 얘처럼 함수식이 나와 있어. 그럼 그 녀석은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라는 걸 따질 수 있어 없어? 없단 얘기지. 그럼 이렇게 구간을 잡아 번져야 되고 그 녀석은 뭐? 전체 면적으로서 확률을 대변하게 된다. 됐어요? 이해가나? 오케이. 그럼 라스트. 이 이산확률 변수 중에 이항분포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항분포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냐면 얘는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돼. 그 확률 변수 x라는 걸 지정을 했을 때 독립적인 성격을 떼어야 돼. 알겠어? 그럼 독립적인 성격을 떼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되는 거냐? 두 개의 항으로서 내가 뭔가를 표시를 해주고 싶은데 그 녀석이 딱 고정된 어떤 한정적인 상태에서만 벌어진다고 하면은 그 표를 내가 시그마라든지 혹은 어떤 두 식이라든지 수식으로서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특징은 뭐가 된다? 독립적인 성향을 떼어야 된다. 다른 녀석한테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영향을 주면 줄수록 나는 그걸 뭐야? 표로서 그냥 하나씩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특이점으로서 하나로 추격할 수는 없는 거잖아. 선생님 말이가?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이러면은 그때마다마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얘가 하나로서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고.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은 항상 뭐 독립인 사양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게 뭐 이항분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아까 확률분포 중에서 독립적인 성격을 띄우고 있는 거를 이항분포라고 부르며 이항분포, 항이 몇 개짜리? 2개짜리지. 그러니까 항이 2개인 걸로 표시할 수 있다고. 선생님 뭔 뜻입니까? 아까 우리가 봤었던 요거. 동일한 조건 속에서 반복되는 실험이나 관찰, 거기서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그 시행의 결과, 그게 이젠 독립적인 성격을 띄었다 라고 했을 때 이 새끼를 이렇게. 이해 갔나? 그럼 얘가 P1 가서 XN, TN 이렇게 나왔다라 치자. 그럼 나는 요 녀석 자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단 2개의 항으로만 얘를 대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이 가나? 쉬운 거 하나부터 가볼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주머니에 하얀 공 3개하고 검정 공 4개가 들어있다 치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동시에 3개를 꺼낼 건데 그 3개를 꺼냈을 때 하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놓을게요. 이해 갔나? 선생님 말 가? 그럼 얘는 봤을 때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야? 문제상에서 보시면 이것보다는 요게 낫겠다. 동전 3개. 동전 3개를 던졌는데 얘가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놓을게. 왜냐면 니네가 팍 와닿아야 되니까 독립이라고. 알겠지? 그럼 얘를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는 확률 변수 x라고 놨는데 그때마다 확률 빵개, 1개, 2개, 3개까지 갈 수 있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빵개 나오려면은 뒷면, 뒷면, 뒷면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럼 얘 얼마야? 아유씨. 되셨어? 앞면이 나오는 개수라면 그럼 앞면은 없잖아. 그럼 다 뒷면이잖아. 그럼 얘는 다 앞면이 나오는 거는 앞면, 앞면, 앞면 요거지. 그럼 얘도 뭐야? 이렇게 되겠네.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요 녀석은 하나가 나올 거는 앞면, 뒷면, 뒷면 요거지. 그런데 뒷면,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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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녀석은 하나당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야? 8분의 1이지. 아니 맞잖아. 동전이니까 앞뒤는 2분의 1 동일하잖아. 그럼 이게 몇 가지 있어? 3가지 있는 거지. 그럼 이 새끼 뭐? 그럼 얘도 뭐겠어? 요거죠? 왜냐면 뒷면이 이제는 하나인 거고 앞면이 2개인 거니까 경우의 수는 동일할 거 아니야. 내 말 이해 가는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봤어? 더 깊게는 안 들어갈 건데 어디서 봤어? 앞쪽에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봤잖아. 그럼 이게 됐으니까 뭐 앞면이 나오는 개수라고 했지. 그럼 나는 독립시행으로 갔을 때 요거하고 별개로 독립시행으로 얘들아 독립시행으로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행 횟수가 3번이지. 그 중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빵번일 때는 나올 확률, 나올 횟수, 안 나올 확률, 안 나올 횟수. 맞아 안 맞아? 그랬더니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온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항분포라는 거는 내가 이 새끼를 독립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n번 시행을 했을 때 n이라는 건 충분히 큰 n이야. 항상 얘기하지만 그잖아. 앞에서도 표현했었잖아. 그치? n번 시행을 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준 표가 있는데 이 표를 뭐 2개의 항으로서만 표현을 하는 거를 이항분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이해 갔나? 그럼 이항분포를 표현했을 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한 번 시행했을 때 독립이 전제가 돼야 돼. 시행했을 때 나올 확률을 P라고 나고 시행 횟수를 N이라고 넣을 건데 그 이항분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B라고 표현을 해주며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이해 갔나? 선생님 말이 가요? 이렇게 가주시면 돼.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럼 요거를 봤을 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요거를 써서 표현하면 요 녀석을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요거를 8분의 1 그냥 구했는데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얘는 3 컴비네이션 0에다가 2분의 1에 0제곱 2분의 1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얘는 요게 1, 2 얘는 2, 1 얘는 3, 0 이렇게 가는 거 맞죠? 돼 안 돼? 그럼 얘는 표가 요 정도니까 그냥 풀 수 있잖아요 선생. 근데 이 새끼가 존내리 클 수도 있는 거잖아. 뭐 100번 시행했어요. 500번 시행했어요. 420번 시행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런 걸 다 표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표로는 쓸 수 있는데 계산하는데 이거 평균 구할 때도 사사삭 하면은 개오래 걸리겠지? 그러다 보니 그 녀석의 편의성을 위해서 뭐 이항분포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분포라는 게 영어로 디스트리뷰션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항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B를 써줘요. 이항분포는. 됐나? 그럼 저거를 썼을 때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게 됐는데 증명까지 해드릴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문제상에서 봤을 때 이거야. 이 표를 그대로 보시면 돼. 알겠어? 그럼 나는 이 표를 갖다가 평균을 구할 거면 사사삭 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확률을 따졌더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총 n번 시행해서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나올 확률이 K번인 거지. 그럼 P의 K 되셨어? 곱하기 뭐야? 안 나올 확률이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 맞냐? 이해 갔어? 그럼 여기에 일반항에 해당하는 게 얘란 얘기잖아. 돼, 안 돼? 선생님 말이 가요? 그럼 나는 이 표를 갖다가 평균을 구할 때 기본적으로 써주면, 평균을 구할 때 기본적으로 식을 나열해주면 시그마, 그지? K는 1부터 N까지의 N 컨비네이션 K에다가 P의 K제곱 1-P의 N-K제곱 곱하기 뭐야? 이렇게 되는 거 맞지? XK. 되셨나? 선생님 말이 가요? 뭔 말인지 알겠지? 됐습니다. 된 거지? 응, 오케이.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XK. 미안해. XK 썼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지. 어떻게? 요 놈의 이항 분포를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나와 있을 때 평균이라는 새끼는 잘 들어. 이렇게 가요. 그게 쉽지. 그러니까 나는 뭐야? 시행횟수 한 번 시행했을 때 나올 확률. 되나? 이해가? 그럼 얘는 분산이라는 새끼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이거야. Q가 뭡니까? 확률이니까 1. 됐나? 그럼 표준 편차가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얘 양의 제곱근이니까. 이해 가시죠? 뭔 말인지 알겠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되셨어? 그럼 나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증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알겠나? 시간이 좀 애매한데? 34분인데? 이게 전 강의에 증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똑같이 써가지고. 알겠지? 그럼 똑같이 써가지고 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잘 보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씩 정리할 건데 우선 썼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컨비네이션은 그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거는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가 팩분의 팩이라서 둘이 더해주면 이 새끼 되면 걔는 컨비네이션 고칠 수 있어요. 맞지? 선생님 말이 가요. 그럼 요거를 봤을 때 선생님이 똑같이 쓸 거야. 똑같이 써줄 건데 어떻게 갈 거냐면 문제상에서 저거를 써줬더니 뭐가 되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갔을 때 저놈은 K 팩토리얼 곱하기 N-K 팩토리얼 분의 그지? N 팩토리얼 됐나? 그럼 거기에다가 곱하기 뭐 할 거야? P의 K제곱 곱하기 1-P의 N-K 곱하기 이렇게 갈 거지. 딱 잘렸네. 근데 내가 얘가 이제 심심한가 봐. 심심하니까 이렇게 쓸 거야. 얘를 문제상에서 봤을 때 요거를 n을 하나 빼낼 거야. 가능해? 되지?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럼 요 녀석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n-k니까 요거 둘이 더해서 얘 되려면 얘는 -1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돼 안 돼? 선생님 말이 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에? 요거를 봤더니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냐? 문제상에서 봤을 때 요거 빼기 요거니까 둘이 합이 뭐가 되는 거지? n 플러스 n-1 빼낼 리가 없네. 이 둘이 더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n 팩토리얼 되는 거 맞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내가 식을 뭘 잘못 썼냐? R-1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얘도 K면은 N 컨비네이션 K. K번째 맞죠? K번째 맞는데 뭘 잘못 빼냈냐? K제곱 K 팩토리얼 -1 맞는데? 그럼 -1 가고 K 가고 이거 맞지? 빼내면은 K 팩토리얼은 K 곱하기 K-1 팩토리얼 맞잖아. 그럼 두 새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N-1 팩토리얼 되는 거 맞지? 되세요? 그럼 얘는 K는 그대로 있는 거네? K가 여기 그대로 있어도 되나? K분의 1인데? XK인데? 내가 뭐 하나를 빼먹었지? 이거 그대로 가는 게 맞는데
분위시행의 확률이니까 얘다가 P 빼내면 P에 K-1 받고 두 새끼 합이 맞는데? P 하나 빼내면 잠깐만요. MP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럼 얘는 K분의 1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K분의 XK K분의 XK 거기에다가 M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K 둘이 더해주면은 M 마이너스 1. 뭐가 이상하다? 빼냈을 때 N 콤비네이션 아씨 여기 시간 보내면 안 되는데 요거는 앞선 강의 있거든요? 그거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 지금 여기에서 뭘 잘못 쓴 것 같은데 잘못 빼냈거나 잘못 쓴 거야?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네? 왜 안 보이지? 이거 어려운 식이 아닌데? 왜 이러지? 이 식을 갖고 쓰는 게 맞아요. 증명하는 거는. 아시겠어? 선생님이 아니면 다음 시간 시작하면서 다시 해드릴게. 별거 아니니까. 요것만 우선 기억하시면 돼. 되셨어? 오케이. 이상하다. 왜 바보짓 하고 있지? 생각 안 날 때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돼. 큰일 나. 시간 계속 끌어. 기본 설명은 여기까지 된 거거든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잠깐 끊었다가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게. 알겠지? 이제 빔 써가지고. 머리 한번 식히십시다.